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이어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권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는 55페이지 상단에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핵심 교재는 14페이지 제일 밑에입니다. 14페이지 제일 밑에 나오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권한. 일단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자, 가장 대표적이죠.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그래서 미성년자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법정 대리인이 뭐 해줄 수 있다고요? 동의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 그건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됐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대리인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재산상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취소권은요. 취소권은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를 바로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취소권자가 된다는 거죠. 미성년자가 직접 취소할 수도 있지만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할 수도 있다. 네,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15페이지 여러분 보고 계신데 상단에 추인권 나옵니다. 역시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서 한 법률 행위를 취소도 할 수 있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반대 의사 표시가 뭐예요? 추인이죠. 그래서 추인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추인함으로써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가로 4번 추인권 바로 위에 취소는 소급표가 있다. 이런 내용은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무효취소편에서 다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면요.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당연히 절대적 취소입니다. 이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도 얼마인지 취소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 취소를 가지고 대항 못하는 취소는 뭐냐? 상대적 취소라고 해서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실 겁니다. 109조의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 하고요. 그 다음에 110조의 사기와 강박, 이 착오, 사기, 강박 이 세 개의 사유가 바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추후에 공부를 하실 겁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법정 대리인의 권한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피한정 후견이라고 나오죠. 피한정 후견인. 자, 이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 등에 대해서는요. 역시 당분간은 조문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 왜냐하면 이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에 대한 어떤 케이스, 사례가 아직까지 축적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보니까 물론 피한정 후견은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린 바가 있지만 종전에 한정치산자가 피한정 후견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좀 바뀌었다, 변화가 됐다. 물론 바꾸면서 똑같이 한정치산자를 피한정 후견으로 그냥 종전 제도 그대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좀 불합리한 점을 좀 보완을 하고 피한정 후견이나 피성년 후견의 어떤 그 복지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조문을 이렇게 새로 신설을 하거나 정비를 해서 바뀌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종전의 한정치산자가 지금의 피한정 후견의 느낌으로 그대로 여러분 가져주셔도 되고요. 또 종전의 금치산자가 지금의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느낌을 그렇게 갖고 있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도가 이렇게 새로 바뀌면서 신설된 조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분간은 조문 중심으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누누이 강조드린 바 있고 또 실제로 시험 문제에 조문 중심으로 그냥 출제, 조문 여러분 특징적인 조문만 주의해야 될 사항만 여러분이 잘 점검해 주시면요 하고 키워드를 딱 뽑아서 기억해 두시면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피한정 후견에 의하면요. 자, 12조, 자, 그래서 특별히 여기는 조문을 제가 이 핵심 교재에다가 조문을 이제 이렇게 넣어놨는데 12조 보면요. 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자, 여기 밑줄을 쳐야 된다 했죠.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네, 그래서 거기 특히 키워드가 뭐냐? 부족한 사람,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이러면 피한정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요건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잠시 후에 이제 보시면요, 피성년 후견인은요,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도가 좀 부족하다,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면 한정 후견, 그리고
지속적으로 결여됐다라고 한다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의 사유가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심판을 거치게 되면 피성년 후견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키워드를 지금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15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바로 그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했고 심판 청구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물론 여러분 이런 조문에 이제 지문 5개로 이제 나누어서 조문을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지문을 구성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의 지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무슨 소리냐? 자, 본인도 자신을 피한정 후견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한정치산 금산자 제도도 청구권자에 본인이 들어 있었어요. 그럼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제가 농담을 곁들여 표현하면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정말로 각오가 대단합니다. 오늘 봉급날이거든. 그럼 오늘 봉급 수령해서 내 아내에게 그대로 딱 봉투채로 갖다 줘야지. 옛날에는 여러분 월급 봉투를 수령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격리부에서 이렇게 봉투 주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온라인 입금 요즘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회사에는 직접 이렇게 봉투로 이렇게 지급하는 그것이 또 근로자들의 의욕을 또 다른 면에서는 또 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그 사유가 될 수 있다 해서 직접 월급 봉투를 옛날처럼 이렇게 주는 회사도 있답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 그래서 자,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느냐면요. 오늘은 받아서 바로 내 아내에게 갖다 줘야지. 예? 그렇게 마음 먹고 출근을 한 사람이 오후에 자, 월급 봉투를 받고서는 눈빛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의 습성대로 어떻게 합니까? 유흥비로 그것을 한 며칠 만에 탕진한다든지 도박을 해서 날려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가정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가족들을 힘들게 했을 때는 이 사람은요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반성하면서 나를 한정치산 선고를 내려달라. 나 한정치산자가 되고 싶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네? 그러듯이 그 한정치산자 제도가 있었을 때도 본인이 청권자에 있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피한정 후견인도요. 그 심판 청구권자에 본인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의아해집니다, 갑자기. 스스로 그럼 피한정 후견이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그건 스스로 자기가 굴레를 오히려 파는 게 아니냐? 자기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라고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게 해서 자신이 피한정 후견이 되면요, 적어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어떤 재산상 법률을 했을 때, 다시 말해서 또 재산에 뭐 중대한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있을 거 아니죠? 그런 것을 또 유흥비 조달 목적으로, 도박을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헐값에 처분했다면 결국 뭐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취소하고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다시 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슨 사유니까? 취소 사유가 되고, 또 선의에서 3자에게도 아까 방금 보셨죠?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된 절대적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피한정 후견의 본인을 보호하고 또 가족들의 어떤 생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보호 제도를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동의 없이 한 행위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흘러나간 재산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보호제도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자, 그래서 본인도 청구권자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방금 봤고, 주로는 이제 배우자가 청구하는 경우가 또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본인 배우자 있는데 본인만 지금 동그라미 치세요. 배우자는 대부분 청구권자에 다 들어가요. 배우자는. 물론 이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당연히 해당 안 되겠죠. 네, 법률혼 관계. 그다음 사촌이네 친족 쭉 가다가 그 특징적인 부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굳이 암기하려고 했을 필요 없습니다. 가다가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 다다음 줄이죠. 12조의 네 번째 줄입니다. 뭐냐?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 여기 지자체장이 심판 청구권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피한정 후견이든 피성년 후견이든 또 나오는 이런 피특정 후견인은 이런 경우에 모두 청구권자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자체장도 자기 관할구역 안에 예를 들면 이런 피한정 후견의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피성년 또는 피특정 후견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권자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가는 경우는요, 여러분, 민법에서는요, 유일하게 이 제한 능력자, 여기 이 부분에 심판 청구권